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함께해 주시고요. 8시 반부터는 JB 타임도 연장 방송이 됩니다. 이거 매일 하는 겁니다. 한 주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매일 하고 있으니까 본방 끝나고 연장 방송도 사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자, 첫 번째 뉴스가 뭐죠?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이 장관직을 지키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서울시장이나 이 대선 출마 의향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검찰 개혁을 마치기 전에는 정치적 욕망이나 야망을 갖지 않기로 맹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오로지 검찰 개혁의 사명을 갖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이 마쳐지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강공을 펼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을 두고 여야는 물론 여당 내의 셈법도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대권이나 서울시장 등을 염두에 두고 자기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부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직을 그만둔 다음에는 출마할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묻자 추 장관은 그거야 알 수 없다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일단 검찰개혁 완수 전까지라고 했던 전제 조건 검찰개혁을 마치기 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요. 뭐 그러니까 검찰개혁 완수라고 하는 게 검찰 조직의 DNA를 바꾸는 작업이라면 제가 볼 때는 영원히 앉아 있어요. 불가능하죠.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검찰이. 정권을 이어서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들고 그런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아주 그건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단순하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공수처라든지 네. 우리 지난해 통과됐던 법안이 실행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수처 얘기라고 한다면 아무튼 좀 우여곡절은 있습니다만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고라면 그거가 끝나는 상황이고 또 뭐 윤석열 총장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뜻한다고 봐야 될까요? 거치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윤석열 총장의 어떤 지금 좀 문제되는 부분 그 부분까지 좀 완료가 됐을 때 아마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수처 출범은 사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여전히 난관들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대세 자체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 네. 이제 출범이 후보 추천이 마무리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공수처 출범과 함께 검찰 개혁의 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좀 상징적으로 맺어지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의 어떤 걸림돌 이 가림막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이런 좀 뭐랄까요? 검찰을 적폐로 바라보는 분들의 시선을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을 오히려 자꾸 방해하고 이 검찰 개혁을 추동하려고 하는 추미애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 움직임에 좀 반하는 것 같으니 윤석열 총장을 교체를 하든가 어떤 임명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좀 남은 과제들이 수월하게 움직이지 않겠느냐 누가 이어받더라도 네. 사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해줄게. 만약에 이제 그 분석이 맞다면 검찰개혁 완수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거는 칼로 무 자르듯이 딱 끊어지는 부분은 아니기 아닙니다. 때문에 명시적으로 만약에 어떤 하나의 계기를 본다면 지금 윤석열 총장의 거취라면 근데 그 거취라고 하는 게 곧 어떤 중간 네. 낙마를 뜻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7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건데 임기를 다 채우고 퇴임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의 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진짜 중간에 낙마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거 말고까지 가되 좀 승복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 이제 추미애 장관이 생각하는 거랑 윤석열 총장하고 좀 달리 보이기 때문에 특히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뭐 입법 사항은 뭐 거의 다 끝났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 윤석열 총장이 좀 이제 승복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검찰 개혁을 완수한다고 아마 추미애 장관은 혼자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윤석열 총장의 임기를 꽉꽉 다 채우고 퇴임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 타이밍은 네, 결국은 이제 그 대선 경선 타이밍하고 이제 겹쳐 들어가는 거기 내년 때문에 7월입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몰라도 대선 부분까지는 그렇죠. 뭐 접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이제 그 경선에 뛰어들면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신의 브랜드로 내세울 그렇죠. 당 지지자들에게
이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뭐 그렇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회 당대표까지 했고 오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하는데 이래저래 뭐 공격도 많이 당하잖아요. 저거 다 견디면서 하는 게 결국 엄청 큰 그림 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아마 좀 선을 그은 것 같아요. 그 그림이 서울시장이 이제 아닌 것 같고요. 이제는 그럼 만약에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네. 본인의 어떤 정치 브랜드 1순위로 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표현대로 검찰 개혁을 꼽고 있다면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입문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만약에 그게 자기 브랜드라면요 음. 입문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윤석열 대 추미애 아유 그거는 이 뭐 구도 속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굳히려고 하겠죠. 엄청 뭐 그거는 뭐 진짜 이 브랜드가 사실은 이름이 그런 식으로 악명 비슷한 것도 정말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네. 그래요. 개념화지는 거요. 음.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뭐 그런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너무나 모든 언론이나 야당에서 너무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아마 손을 좀 긋는 모양이다. 난 야망은 없다. 야망 갖지 그런데 않기로 그 맹세했다. 선이라고 하는 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 딱 여기까지만 일단 그 설정을 워낙 하는 또 게 맞을 것 서울시장 같습니다. 출마설이 많이 나왔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여야가 장관 등 고위공직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데 합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서 이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부분만 공개를 하고 이 도덕성 관련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겠다라는 건데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렸던 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병석 의장이 제안을 했고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TF를 구성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한민수 공보수석은 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라면서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참여정부 당시인 2005년 때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나친 신상털기식 검증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특히 지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서도 개정을 좀 주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야당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이번엔 약간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서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최영두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에게 TF 출범에 합의를 한 것이지 개정 자체를 합의한 것은 아직 아니다라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그 두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조금 달라요. 뭐가 그러면 다르죠. 맞는 거예요? 뭐 개정 합의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냥 TF 출범에만 합의를 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개정을 위한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데 합의를 했다고 하면은 네.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에 뭐 전혀 공감대가 없고 완전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TF에 합의를 해줬을 리는 없겠죠. 예. 아무래도 이 그러니까 윤리적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뒤바뀔 때마다 서로 공수가 바뀌어가지고 하지 말자, 공개하지 말자 쭉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 지금의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그러니까 그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주장을 했었어. 계속 그쵸?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의 민주당은 결사반대했었고 네. 이제 입장 바뀌니까 이제 거꾸로 가고 있는 거고. 네, 그랬었죠. 그래서 네. 좀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하더라도 조건이 필요하다. 인사검증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이에 대한 확고한 어떤 그 확보가 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사실은 자료 요구 갖고 의사진행 발언하는 데만 해도 청문회 앞에 상당 부분 잡아먹는 게 요즘 행태인데 거기서 막 고성도 오가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합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네. 옳고 그름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렇게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오히려 그게 더 여러 가지로 어떤 문제를 그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이제 공직 역량 청문회와 공직 윤리 청문회 이렇게 아하. 표현하던데 공직 윤리 청문회를 안 하면 모르겠는데 하는데 비공개로 한다면 그게 비공개가 지켜지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정감사 때나 뭐 청문회 때나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이른바 한 건주.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국회 회의장에서 질의하기 전에 먼저 언론 플레이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언론 보도를 많이 타기 위해서.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걸 그냥 지나갈까? 그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나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청문 대상자의 소명 기회는 원천적으로 박탈된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의 언론 플레이만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예. 그잖아요. 그렇죠. 규명되거나 해소되는 부분도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논란만 더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실무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뭐 국회의원한테 책임을 묻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음. 뭐 면책특권이나 그런 등등의 어떤 그 국회의원의 권한 권리가 있는 거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비공개로 합의는 했는데 도덕성 관련해서 음. 얘기를 해버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문제고 비공개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소명할 수가 없습니다. 소명한다 하더라도 그냥 한 말씀 한 목소리밖에 안 되는 거고 네. 어떻게 뭐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합의가 돼야 됩니다. 차라리 뭘 하지를 말든가 이 영향만 하고 도덕성 빼버리든가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되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한다. 저희가 뭐 국회의원들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이제껏 봤을 때는 반드시 한 명씩 눈에 띌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워낙 좋아하는 판이니까요. 네. 그리고 또 거꾸로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국회의원들의 한건주의에 기초해서 본다면 네. 비공개로 한다면 비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완전히 김 빠진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언론 플레이를 원천적으로 만약에 차단을 한다면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잖아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재미없죠. 재미없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총력을 다 안 할 가능성도 그렇죠. 있고 그러면 그런 청문회를 또 뭐하러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민사회계에서도 지금 계속 공개적인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게 여러모로 인사청문회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서울시가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를 광장으로 바꾸는 이른바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화문 광장 조성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을 원래 했었는데 지난 5월이었죠. 시민단체 및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됐었던 사업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서울시 권한대행이 내년 보궐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졸속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서울시와 여러 관계를 맺고 있던 시민단체들과 주민들까지 반발에 나서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일단 광화문 광장의 서쪽 도로,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 바로 앞쪽은 광장으로 바꾸고 광장의 동쪽 도로는 확장하고 정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미 지난 4년 동안 300여 회 넘게 시민들과 소통을 했고 서울시 의회에서도 동의를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절차상 무리가 없다는 게 지금 서울시의 설명인데요. 올해와 내년 두 차례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면서 예산은 약 101억 원 정도 올해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경실련이 공사의 근거가 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고시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내겠다고 밝혀서 이것도 상당히 좀 지리하게 끌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보수 진보 언론 가리지 않고 도대체 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삽을 뜨느냐 다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지가 않은 상황이긴 해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선거가. 네. 바뀔 수도 있고. 아니 자기 서울시장한테 그 결정권을 넘기는 게 사실은 순리상 그게 맞는 그렇죠. 거죠. 이 대행의 그 권한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헌법이나 이렇게 기본적인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지금 추진 중인 어떤 정책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새로운 어떤 정책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뭐 이거 새롭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5월달에 하려다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 맞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는 게 그러니까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상식적으로 보자면 말 그대로 불투명성. 네, 다시 말해서 누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서울시장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가 당가 서울시장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고. 예. 그래서 아예 그냥 미리 그러니까 속칭 알박기. 뭐라도 하나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정책적 알박기. 예.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 우리가 규명이 되는 거 왜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들은 그렇게 여기에 집착할까? 그렇죠. 그 부분이 진짜 좀 미스테리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정책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이미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요건들, 뭐 내년 보궐선거라든가 권한대행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굳이 이 정책만 콕 집어가지고 이번 해에 마무리를 하겠다. 다음 보궐선거와 관계없이 정치적 알박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설득이 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진짜 어떤 정치적이거나 정무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자칫 이것이 후퇴했을 경우에 큰 여파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진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일단 후퇴할 수 없도록 밀어붙이겠다 이런 정책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는데 사실 그냥 그 광장으로 하냐 도로로 두냐 요 정도 차이인 거잖아요. 이게 좀 그러니까요. 아이러니합니다. 아무튼 그 오세훈 서울시장 그 시절에도 광화문 그 일부 그러니까 뭐 네. 변경이 있었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돼가지고 재구조화를 계속 추진해 왔고 아무튼 서울시 쪽에서 일관되게 여기에 관심이 거기 너무 서울 많다. 광장은 상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박지원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